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112 신고도 무시했나? 오송 참사 감찰 착수라는 기사입니다. 네, 오송 참사 어제 저희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렸었죠. 이 사건 오송 참사 감찰에 착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국 폭우 사망과 실종이 50명에 달한다라는 얘기.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지금 50명이 사망 실종인데 내 책임 아니다. 시청, 도청, 경찰, 오송 참사 내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청주 관할 아니다. 충북 불가항력적이었다. 지하차도 교통 통제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인력 부족, 출동 안 했다. 이 오송 참사 관련 사망이 14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기사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속도. 윤 대통령 피해 현장 방문. 윤 대통령 어제 수훈방을 끝내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해서 피해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이 수해 피해가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내일 선포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오송 참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기 때문인데, 인재였기 때문인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들어가면 늦어.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 갖춰야. 네,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가면 늦다는 거. 들어가면 늦는다. 때문에 시스템이 없는 곳도 운전자가 빨리 판단하고 이 조금이라도 물이 차는 것 같다 싶으면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사실 이 기사 안에 같이 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중국 2분기 6.3% 성장, 리오프닝 효과 기대 어려울 듯이란 기사입니다. 원래 중국이 2분기에서 7%대의 성장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 리오프닝 효과 우리나라도 좀 같이 좀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좀 뭔가 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세계일보입니다. 이른 퇴직 후 저질 일자리 전전, 생활고 시달리는 고단한 노년. 네, 세계일보는 지금 실버 푸어 시대를 좀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 시장 소득 빈곤율이 증가세다. 2011년에 56.9%였는데 노인 이 빈곤율 2021년 10년 뒤에 57.6%. 아이 뭐 얼마 안 늘었네. 1%포인트밖에 안 늘었네가 아니고요. 보면 처음부터 2011년부터 56.9%, 57% 절반이 훨씬 넘는 노인들이 빈곤에 사실 시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고령층 연금 수령까지도 보면 지금 연금 수령을 받는 사람도 절반이 채 안 됩니다. 49.4%. 그런데 받는 사람도 월 평균 70만 원이 안 되는 69만 원 정도, 69만 원으로 생활할 수 없죠. 때문에 빈곤, 이 실버 푸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오 씩씩한 여전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딱 챔피언 벨트가 허리에 딱 있는데요. 이게 대체 누구냐? 네, 서려경 씨입니다. 네, 지금 이 라이트 플라이급 복싱 한국 챔피언에 오른 서려경 씨인데요. 이분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것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병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 건데 시간이 언제 있었나 싶은데 뭐라고 했느냐? 중환자실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복싱을 시작을 했다가 불과 2년 만에 한국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네, 지금 2년 안에 세계 챔피언도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면으로 봐도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장마철엔 더더욱 또 꼬박꼬박 하나씩 챙겨 드셔야 됩니다.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좀 전국 폭우 피해 현황을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일단 11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망 41명이고요. 실종 9명입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딱 이 시간에 똑같은 이 비슷한 지도를 펴놓고 말씀드렸던 게 사망 40명, 오송 이 참사, 오송 지하차도에서 밤 사이에 무려 4명의 시신이 좀 추가로 발견이 되면서 사망이 40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9명, 이 1명 어디서 나왔느냐? 오송 지하차도에서 1명이 더 발견이 됐다. 지금 여기에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졌고요.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로 또 14명이 숨지고 실종도 여전히 8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이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요. 저희는 오늘 어제 사망 40명이었는데 41명으로 늘어난 이 1명이 늘어난 이곳 오송 지하차도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볼까요? 내 탓입니다. 네, 네 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사 보겠습니다. 일단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14명으로 늘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 13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죽음 5구가 추가로 발견이 됐다. 저희가 어제 4구 발견됐던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저희 방송을 기준으로 보면 1구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주시 등 자연재해 규정에 이 유가족들 엄연한 인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1명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지하차도 안에서 발견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17일 저녁 7시 50분쯤 실종자 주검 1구를 수습했다. 주검은 지하차도 바깥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구조당국은 이 희생자가 물이 차오르는 차도에서 빠져나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분, 지금 실종 신고가 됐었던 이 오송 참사, 오송 지하차도 관련해서 실종 신고가 돼 있었던 마지막 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분 결국 지하차도 바깥에서 발견이 됐다. 빠져나오다가 변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네, 일단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이미 피해는 났고요. 책임을 그럼 누구의 책임인 거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관계기관, 도청, 시청, 구청의 6번 위기 전화, 안전문자 2개 좋지만 이란 기사입니다. 한국일보가 취재를 해봤더니 일단 지금 도청, 시청, 구청 등등등의 6번의 지금 위기입니다. 대처해야 됩니다. 라는 전화가 갔다는 겁니다. 네, 일단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행복청이 가장 먼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이른바 행복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행복청에서 가장 먼저 이 사안을 알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알고 지금 곳곳에 전파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전파를 했느냐 저희가 좀 쉽게 볼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감리단장, 어제 또 나왔었죠. 감리단장, 제방이 붕괴되고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행복청에 먼저 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6시 26분. 그런데 이 감리단장의 보고를 받은 행복청이 6시 29분에 3분 만에 청주시청 하천과에 좀 연락을 했고요. 주민 대피해라. 30분에 충북도 자연재난과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다. 흥덕구청 건설과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주민 대피시켜야 됩니다. 얘기를 했고요. 충북도 자연재난과 다시 한번 6시 30분에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건설과에도 긴급 전화를 하고 다시 한번 흥덕구청 도로시설과에도 전화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소 6번 연락을 했다. 물론 이 얘기는 지금 어쨌거나 주어가 행복청이긴 합니다. 때문에 이 뭐 다른 취재를 통해서 행복청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뭐 추가적인 이런 이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 6번은 뭔가 이 위기 상황이다라는 전파가 있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요, 윤영걸 대표님. 최소 6번이고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전화가 갔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예, 많은 언론에서 인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인재가 아니고 관재다, 좁혀서. 예, 공무원들이 무능하고 안일해서 네. 이번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네. 미호강 제방공사를 환경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북도에서 했어요. 네네. 행복청에서. 네, 행복청에서. 그리고 나서 장마철 되니까 네. 임시로 뚝을 싸가지고 했는데 그게 부실해서 미호강이 범람이 된 거죠. 네. 그게 큰 원인이고 더 중요한 거는 범람이 돼서 물이 지하차도로 홍수처럼 밀려드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응을 안 한 거예요. 네. 행복청에서는 미리 전화도 하고 했다지만은 그 지하차도 잠기기 4시간 전에 벌써 홍수 예보가 있었고 네. 여러 가지 통보가 있었는데 아무 없었죠. 네, 그리고 조치가. 청주시에서는 사고 나기 9분 전에 버스 그걸로 지하차도로 가도 된다. 네. 이런 문자까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관이 너무 무심하고 안일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을 좀 피할 수는 없는데 뭐 책임 공방 충북도 있고 청주시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다 있어요. 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1차적인 거는 행복청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청주시 책임이 커요. 청주시에서 직접 관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청주시에서 재난 위기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좀 수사도 하고 해서 수습을 하고 뭔가 잘못된 거는 분명하게 가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보면은 행복청이 뭐 6번이나 여기저기 다 뭐 위기 상황에서 전파를 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행복청 아니냐. 왜 공사를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 물이 범람할 수 있도록 했느냐라는 말씀을 그리고 특히나 관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마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청주시는 도 연락 못 받았습니다. 충북도는 불강력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청북도에 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청주시에 권한이 있느냐. 뭐 도로를 통제했으면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홍수가 났다. 하천이 범람했다라는 거를 보거나 인지한 상황에서 네. 그 도로를 통제를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윤 대표님 말씀처럼 행복청의 공사가 원인 제공 뭐 맞죠. 그다음에 홍수통제소에서의 연락, 네. 그 연락은 뭐 청주시로 갈 수도 있고 충청북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저 지하차도의 도로 통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서로 뭐 인력의 여유가 있다 없다, 뭐 현장 출동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터지면 또 어떡할 거냐? 그러면 도청 따로, 시청 따로,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다 같은 공무원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 재난이 오면 각자 도생하라는 말이냐? 내가 알아서 내가 안전한 도로가 어딘지 찾아보고 그냥 그 도로로 가야 돼? 아니면 아예 출입을 하지 말아야 돼? 뭐 아예 생업을 포기해야 돼?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건 왜 이런 일이 매년 되풀이되냐고요. 매년. 네. 강남에 작년에 왕창 비 오고 나서 네. 아니 대한민국 가장 번화하다는 강남역 주변이 잠겼잖아요. 그랬더니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 때문이다. 뭐 거기까지는 인정돼요. 그런데 보니 우리가 권한을 위임한 이 관청에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한 것 같다. 이번에도 영락없이 그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요. 딱 하나만 제안합니다. 청주시요. 네. 흥덕구 따로 청주시 따로 또 그랬잖아요. 네. 청주는
이 4개 구가 있어요. 네. 이 구는 선출구가 아니에요. 임명직이에요. 네. 청주시장이 4명의 구청장을 아마 국장급 정도로 임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부천시 네. 인구가 한 78만 돼요. 네. 청주시가 한 85만 됩니다. 네. 비슷한 규모죠. 부천시도 3개 아니면 4개 정도의 직할구가 있었어요. 부천시의 당시에 김만수 시장이 과감하게 이 직할구를 없애고 네. 이 직할구에 투입했던 인력을 동사무소, 흔히 말하는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네, 네. 조금 더 밀착형 행정을 하겠다고 행정체계 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청주시도 이번 사건 이후로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서 4개 행정구역이 혹시 옥상옥 이런 역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반성이 된다면 아마 그런 구를 과감히 없애고 네. 동사무소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밀착하는 그래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네. 바로 나가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민첩성 네. 혹시 이런 거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풀뿌리 행정을 좀 해라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생활 밀착형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중에 좀 쏙 들어오는 게 이게 뭐 시든 도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국민들 입장에선 다 그냥 공무원 아니냐, 정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아마 많은 이 시민분들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들 처음에 이 위험을 감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임시 제방 쌌다가 무너졌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감리단장의 전화가 사실 시초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리단장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의 그 통화 내용도 좀 뒤늦게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꼼꼼히 한번 볼까요? 먼저 1차 신고가 15일 오전 7시 1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 이 감리단장이 뭐 행복청이나 다른 데에 통화한 게 아니고요. 경찰이 일단 112로 신고를 한 거 보면 충북경찰청 112입니다. 그랬더니 네, 지금 미호청교 그쪽 제방이 범람할 위기입니다. 라고 네? 넘치려고 해요. 뭐라고요? 주민들 대피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방이 넘칩니다. 미호청교요. 넘친다고요? 네, 가볼게요. 라고 하고 7시 1분에 전화가 끝납니다. 근데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7시 56분에 다시 2차 신고를 합니다. 감리단장. 뭐라고 했느냐? 여기 국도 36호선 제방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지금 넘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신고 주신 거예요? 맞다. 궁평교차로랑 궁평 지하차도도 물에 잠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지하차도 물에 잠길 수 있다. 차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궁평 지하차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두 번째 신고가 끝납니다. 이 신고가 7시 56분 8시 같이 안 된 시각이었는데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기 시작하는 게 CCTV로 발견이 됐고요. 경찰이 도착한 시각 9시 1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그럼 왜 이 사이에 첫 번째 신고를 받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안 갔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하차도 통제해달라 112 신고 있었는데 엉뚱한 곳 출동한 경찰이 출동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딴 데로 갔습니다. 여기 볼까요? 네, 지금 침수가 된 곳은 궁평 2 지하차도입니다. 여기죠. 여기인데 궁평 1 지하차도도 인근에 있습니다. 약 750m 거리에 궁평 1 지하차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단장이 얘기를 하면서 궁평 지하차도요. 여기 침수될 것 같아요. 차량 통제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1 지하차도로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거치고 나중에 여기를 가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동석 위원님, 네.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구 책임인 겁니까? 뭐 지금 경위 과정은 일단 좀 조사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1시간 40분 전에 지금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게 가장 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차례 경고성 신고 전화에도 경찰이 초등 대응을 하지 못한 점, 특히 이제 15일이라는 날짜는 토요일이었거든요. 이게 홍수 재난 대책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예고됐을 때 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인력을 이쪽 경찰 측이나 소방 인력 측에 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많이 했겠지만 더욱더 많이 네.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네. 일단 지금 남겨진 거는 재난 매뉴얼을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남겨진 것 같아요. 지금 여야 그리고 정치권이 서로의 공방을 하기보다 일단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홍수 대책 피해 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즉각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그런 소속 위원분들이 모여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재난 대책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발견됐고 해결해야 되는지 좀 더 열심히 연구를 한다면 재발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재발 방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금 이게 비단 이 한 건만의 문제냐, 앞서서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게 지하차도도 있습니다만 산사태, 어제 저희도 그래서 좀 더 깊게 다뤘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14명이나 됩니다.